안녕하십니까. 성남시 인터넷신문 최초로 팟캐스트 추홍선 권영환의 쑥덕공론을 진행하고 있는 추홍선입니다. 쑥덕공론이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성남시의 정송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.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에 당당히 당선이 되셨는데요.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. 너무 감사합니다. 특히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일단 성남시 의원으로서 네. 민주당 기초의원 전국협의회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해내야겠죠. 네. 그게 아마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의원과 여기 중앙당과 네.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기초의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그 성남 100만 성남 시민들에게도 뭐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많은 성원과 지지 덕분에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. 당선되고 나서 많은 여기 의원들의 문자가 왔는데 대부분이 여기 많은 여기 분들이 지원을 부탁하는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여기 당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덧붙여서 우리 정종삼 의원은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소신이 있게 의정 활동을 해오셨고,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전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 의원이 가져야 될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, 이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?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생활 정치이기도 합니다. 사실은 지방자치에 정치 영역이 개입될 게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그런데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게 이익일까,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의 지방자치는 많이 변절된 측면이 있어요. 또 하나는 지방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치 영역에서는 벗어난 영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, 그렇죠.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일이라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져야 된다. 지구당에 예속되거나 막 이런 측면도 이래 어떤 측면으로 보이고 그래요. 그러한 폐해들은 없어져야 된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결국은 그 주민들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그 중앙 정치하고 조금 분리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겠죠. 사람들이. 그럼요. 네.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, 그 다음에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압력을 넣어서도 안 되고, 그거는 어떤 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주민한테 이익인가 그 중심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의원도 해야 되지만, 의원들이 소신껏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갖춰줘야 된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지방의원 이제 삼선하시면서 보니까 지방의원 전문성이 좀 필요하잖아요. 이제 과거 벌써 지방자치 20년이 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지방의회에 도전을 해야 된다, 뭐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. 기본적으로 준비된 의원이 들어와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본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이 들어와야 된다,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시스템도 필요해요. 이래 보니까 이후에 이제 여기 뭐 헌법 개정도 되고 지방 분권이 강화될 것 같고, 그러면 권한과 예산도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이 내려올 텐데, 그러면 결국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될 의원들이면 결국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보좌 시스템도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? 성남시는 7대 의회인데
그 지역 정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정중사 의원님과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또 삼선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정치적인 진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? 네, 안 그래도 고민이 지금 많아졌습니다. 그렇죠.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는 사람이에요. 그보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치가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요구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열어놓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우리 정중상 의원이 한 2년 전인가 이 의정 보고회를 할 때 그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. 이게 지역 정가에서 지금도 그 에피소드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인데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아니고 시장의 의정 보고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았다.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요.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년에 시장에 도전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? 지금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열어놓고 물론 그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뭐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치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. 여러 가지 각 경로로 생각을 해보시겠지만, 하여간 그런 게 확정이 되시면 우리 그 쑥덕공무원 팟캐스트에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래 판단이 이런 거예요.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제가 권력력이나 이런 게 앞서면 무조건 내가 하겠다 이럴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런다고 생각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된다. 이래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거는 내 욕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또는 나와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리가 그게 맞는가 그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게 또 정치인도 물론 자리를 욕심내서 되는 인물들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 주어진 권한을 시민들에 의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, 물론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의정 활동을 10여 년 넘게 하셨으니까 시장이 성남을 좀 잘하는 인물이 내년에는 민주당에서 공천돼야 된다 이런 그 성남 지역 정가의 여론들도 있거든요. 시장 인물 어떤 인물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? 지방자치를 잘 아는 사람, 그리고 정말 성남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, 이재명 시장이 여기 성남시에서 정책을 잘 해냈어요. 그리고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,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. 12년 동안 제가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거는 해왔습니다. 특히 뭐 이번 여기 삼선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5일은 제가 사무실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자치 우리 성남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최소한 준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지 않다 보면 그냥 연습하다 한 2년 가거든. 그러고 뭐 다시 일하려고 뭐 체제 잡다 보면 끝나버릴 수도 있다. 그렇죠. 어찌됐든 그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성남시 의회 어떤 삼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뭐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역할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아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제 성남시 의료원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뭐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성남시 의료원 계획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으신 분이 또 우리 정 의원님이시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? 시립으로는 제가
의원 되기 전에 이제 시립의료원 설립우정본부 집행위원장이었어요. 예. 집행위원장이었고, 의원 되고 나서도 한 번도 그 중심에 그 중요성을 놓친 적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 정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, 그 다음에 치열한 투쟁을 거쳐서 벌써 한 13년이 된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료원이고, 뭐 개인적으로도 뭐 실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27일간 단식도 예, 했고. 단식도 하셨었죠. 네,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그 약간 무게감도 있어요. 약간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정말 시립의료원이 저렴하면서도 의료의 질이 보장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 잘 될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시립의료원이 설립되기 과정까지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에 개원 예정인데요.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원 이후의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 이런 것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. 개원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운영 방향 개원 후에 운영 방향은 결국은 이제 공공성 강화예요. 네. 이제 여기 일반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원이 뭐냐면,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, 과잉 진료, 과잉 투약, 과잉 검사. 요새는 뭐 여기 특실 같은 이런 문제도 네, 네, 있어요. 일단 그런 거 없는 병원.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여기 운영이 될 네. 예정이고요. 그럼에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한 의료의 질이 보장이 돼야겠죠. 그리고 공공병원이니까 진료비도 저렴하고 그런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건 정말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을 위한 병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어떤 성남시 현안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예, 또 예. 환경 정비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정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지금 이제 재개발은 아니고 어떤 환경 정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, 예.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특히 본시가지 네. 이 현안이 많죠. 그리고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지금 여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이제 빨리 재개발이 네, 여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 곳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에 본 도시 및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뭐 상권 활성화전에서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1공란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종합시장도 빨리 여기 새롭게 지어져서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고, 더 중요한 건 성호시장이에요. 네. 성호시장도 빨리 여기 다시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해야 다시 본시가지가 좀 활력을 받지 않을까,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걸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할 거고요. 그 다음에 1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. 이제 올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성남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. 성남시에서 인수 받기 전에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성남시에서 인수받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, 그런 생각입니다. 시민들에게, 우리 100만 성남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종삼 정치인으로서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말씀. 예, 저는 단언컨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항상 공공의 이익의 입장에서 쓰려고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도 제 자리를 가지고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.
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시민의 이익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관점에서 항상 판단하고 그래 하려고 해왔어요. 그리고 저는 그게 여기 공인이 해야 될 역할이다. 그런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민주화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의회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다짐했던 게 뭐냐면, 그때는 정말 계란의 파헤치기였거든요. 정말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참 힘들었어요. 일을, 성과를 내는 게. 근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때 했던 것보다 권한이 수백 배, 수천 배가 권한이 더 주어져요. 그리고 월급도 줘요. 그러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제 신분이 개인 정종삼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해준 대의기관이거든요. 그렇죠.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고, 그것을 할 수 없다 싶으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. 그게 공인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기 자세다.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시민이 행복한 주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성남시의회가 지금도 회기 중인데요. 우리 그 수도공무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와 성남시 현안 그리고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수도공무원은 조만간 S드림TV로 이름을 바꿔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. 계속해서 성남시 현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